모든 걸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치는 태풍. 보름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차오르는 비까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면 와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던 지난주. 정전,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름철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양의 수증기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 70%에 달하는 지형이 산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산악 등지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 상황을 직접 겪어보고 대처 요령을 배우기 위해 안전체험관에 왔습니다. 태풍, 침수, 급류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화랑 우비랑 조끼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침수된 공간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배워봤습니다. 문 안쪽에 있는 물의 높이의 차이가 30cm 정도 물 차이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수압을 단단히 느끼게 돼요. 문을 열 땐 손잡이를 돌리고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반동을 주며 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는데요. 꼼짝도 안 해요. 성인 남성 2명이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에서 힘을 잡아서 3명이 힘을 모으고 반대쪽에서도 밀어주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그제야 열렸습니다. 이처럼 수심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고립됐을 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문을 열고 신속히 탈출해야 하는데요. 집에서 침수가 발생했다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후 119와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빗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계단을 올라봤는데요. 한 발씩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정강이 높이, 수치로는 30cm 이상이 되면 제 힘으로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 피난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위력을 느껴볼 시간. 노출된 부분은 다 젖습니다. 얼굴은 다 젖는다는 얘기겠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에 손잡이에 겨우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내딛었는데요. 태풍 예보가 있다면 집 주변 배수구나 하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화분이나 간판 등은 반드시 실내로 옮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실제 상황이라면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재난 상황 일어났을 때 내가 못하겠구나, 많이 배우고 미리 준비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살면서 재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바람이 정말 세더라고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만약에 실제 겪게 되면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하려면 우선 기상청 특보나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시설물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이라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외에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하천이나 해안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전봇대, 이 신호등 같은 곳을 피해 주시고 낙하물을 좀 주의하면서 가까운 건물 안으로 빠르게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계실 때는 창틀을 잘 고정시키시고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집중호우. 하지만 안타까운 인명, 재산 피해까지 되풀이돼선 안 되겠죠? 올여름 모두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